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보통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승차들은 거의 대부분 풀옵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렌터카로 빌리니까 프리미엄 트림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 익스테리어 디자인 2와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은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 정도로 구성을 했을 때 저는 뭔가 좀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특히나 요즘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디지털 계기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쪽에 이 4.2인치 클러스터만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 좌우측에 속도 게이지랑 RPM 게이지는 그냥 고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 아날로그적인, 반 디지털적인 그런 클러스터인데요. 그래프로 속도라든지 RPM을 한번 보여주고 디지털 숫자로 한 번 더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성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진짜 바늘식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스럽고 요즘 차, 신차다운 느낌이 살아나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반자율주행 기능 요 정도만 넣으셔도 실제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장 컬러는 현재 화이트 바디가 들어가 있고요. 모던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에서 실내는 블랙 원톤과 그레이 투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투싼 하이브리드는 그레이 투톤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요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핸들 뭐 요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시트라든지 암레스트 요쪽에는 좀 밝은 컬러의 아이보리와 그레이 약간 중간 같은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가 환해 보이고 실제 면적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600만 원짜리 투싼 하이브리드는 사실 뭐가 빠져있는 게 많아요. 풀옵 사양에 비해서. 그리고 요번 신형 더 뉴 투싼 같은 경우는 HUD가 가장 큰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HUD는 인스퍼레이션, 최고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중앙에 핸드폰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요게 무선 충전 패드 같아 보이는데 무선 충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판이 있고 그냥 핸드폰을 딱 올려놓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냥 거치대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또 마찬가지로 인스퍼레이션에서만 기본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차량들은 밤에 봤을 때 실내가 좀 어둑어둑해갖고 좀 약간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앰비언트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인스퍼레이션에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신형 투싼은 인스퍼레이션과 인스퍼레이션이 아닌 트림 간의 옵션 차별이 뭔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조합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이 12.3인치 계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로 바꿔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비라든지 전기 모터를 내가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휠이 19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기본 인치가 17인치고요. 옵션으로 18인치와 19인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가장 큰 휠이 달려 있어요. 근데 보통의 친환경 차량들은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비 손실이 좀 더 극명하게 다가오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공인연비가 제일 잘 나오는 조합 17인치의 EWD 그리고 빌트인 미 조합이었을 경우에 리터당 16km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19인치에다 빌트인 캠은 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사양의 EWD일 경우 공인연비는 리터당 14km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재 오늘 제가 하루 정도 타고 다닌 결과 실연비는 리터당 18.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요 연비는 18.3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이브리드를 고르실 때 과연 내가 이 돈을 주면서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솔린을 살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와 비교했을 경우에 차값만 거의 한 42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420이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400만 원 정도면은 꽤 큰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인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까지 차값을 뽕을 뽑는데 약 7년 정도가 걸립니다. 투싼 1.6 가솔린도 연비가 엄청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승했을 때 연비가 그래도 리터당 12km 정도는 꾸준히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인연비가 14km긴 하지만 공인연비보다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공인연비로만 계산을 하였을 경우에 차값을 뽕을 뽑는데 7년이 걸리지만, 실제 제가 요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7년까지는 아니고 한 5년 정도면은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정도가 거의 평균치거든요. 근데 2만 킬로를 안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연간 주행거리가 뭐 10,000 킬로가 될까 말까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차했다가 지금 오르막길이라서 엑셀 페달을 밟으니까 살짝 엔진 개입이 되었다가 다시 EV 모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개입될 때의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진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엔진이 개입이 되었다는 게 계기판으로 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운드가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급 엑셀링을 하면은 크게 들리긴 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투싼 하이브리드를 하루 종일 타고 다녔는데요. 거의 시속 60km, 그러니까 평지 기준으로 시속 60km까지는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써주려고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막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게 아니라면은, 지금 또 이제 진짜 퇴근길이라서 길이 엄청 막히거든요. 이럴 때에는 거의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다 보니까 편안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보니까 방금처럼 저런 시끄러운 트럭이 지나갔을 때 외부 소음 유입이 크게 들려요. 지금 창문을 다 닫아둔 상태입니다. 참고로 썬루프는 없어요. 그리고 하부 소음 방어가 생각보다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싼은 중형이 아닌 준중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그먼트로 따지자면 C 세그먼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부 방음이 동급 대비 좀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이 로드 노이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휠이 제일 큰 19인치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이게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 더 푹신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1.6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이 약 9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이게 차량이 무거워지면 승차감이 약간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그냥 가고서고 막히는 길 말고 약간 노면 굴곡이 있는 곳 있잖아요. 아니면은 도로가 살짝 뭐 크랙이 있다든지 약간 웨이브가 져 있다든지, 그런 노면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승차감이 가솔린에 비해서 조금 더 묵직하게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이 노면의 접지력도 좋아지고 좀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1열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2열은 사실 1열만큼의 편안한 승차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클라이닝도 꽤 많이 눕혀지는 타입이고, 또 이제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공간이 쾌적해서 약간 뭐 우들투들한 그런 승차감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깡통 트림에도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조절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0단계부터 3단계, 그리고 오토 모드까지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속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오토 모드로 해놓으니까 웬만해서는 완전 정차할 때를 빼고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엑셀을 밟았다 뗐다 요거만 하면 되니까 운전 피로도가 좀 덜 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이 더 뉴 신형으로 오면서 살짝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2.2kW 전기 모터가 들어갔었는데요. 신형은 47.7kW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라든지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죠.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렌토나 산타페는 D 세그먼트, 중형에 속하고요. 공차 중량도 스포티지나 투싼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근데 같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전기 모터, 그러니까 전기로만 주행하는 이 EV 가용 범위가 투싼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전기 모터를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 게이지가 닳지를 않습니다.
뭐 거의 뭐 공짜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의 성능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보다 약간 더 주행 안전성이라든지 승차감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지금 EWD거든요. 근데 투싼은 전륜구동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4륜구동을 넣더라도 약간의 언더스티어의 성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후륜 기반의 차량들과 전륜 기반의 차량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전륜 기반의 차량들은 엔진이 완전 중앙에 있지 않아요. 살짝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구동축의 길이가 이게 반반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천천히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서킷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로백 이런 거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정차했다가 엑셀을 팍 밟잖아요. 그러면 약간 차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갑니다. 그게 토크 벡터링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들의 경우 조금 더 심해지는데요. 근데 투싼 하이브리드는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엔진으로 개입이 되었을 때에는 인포테인먼트에 엔진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이 기름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컬러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엔진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가속을 할 때에는 또 웬만해서는 엔진을 사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페달을 떼갖고 관성주행 이럴 때에는 거의 EV 모드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또 전기 모터 주행이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좌측 속도 게이지와 우측 RPM 게이지가 컬러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픽이 따로 변하지 않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예쁜 것 같으면서 살짝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파워트레인을 에코, 스마트, 스포츠, 베이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에코는 뭐 효율적인 에너지 이런 거고, 스포츠는 스포티한 운전에 최적화된 구동, 그리고 스마트는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주고, 베이비 모드가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추가가 된 것 같거든요. 베이비 모드는 편안한 운전에 최적화된 구동을 선택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노멀과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스포츠로 세팅을 해두면 핸들 무게감이 살짝 묵직해져요. 묵직해지면서 이렇게 돌릴 때 약간 예리한 감각을 같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노멀로 바꾸면 또 핸들이 또 엄청 가벼워져요. 이게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 간의 이 무게감 차이가 확실한 편이에요. 그 외에 이 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다면은 여기 라이트 안에 들어가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이런 것도 고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차는 프리미엄 트림이라서 별도로 뭐 이런 실내 무드램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드램프가 아예 없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게 없겠죠. 현재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엔진으로 구동을 해서 가줍니다. 그리고 RPM이 쭉 올라가죠. 엔진으로 구동될 때는 정말 가뿐합니다. 딱 요 투싼 체급에 잘 맞는 마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싼 하이브리드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승차감도 어느 정도 편안함에 속하는 타입이고요. 특히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쾌적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뭐 풀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다 넣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4천 초에서 중반까지도 갑니다. AWD, 4륜구동 이런 거 넣었을 경우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준준형 SUV 하이브리드를 좀 가성비 있게 탄다 하면은 저는 앞자리를 3으로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조합도 3,6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다만 이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게 되면은 따라오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지금 그 옵션이 없어서 처음 가는 그런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닌 이 계기판이 좀 디자인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구동을 조금 사용을 했더니 연비는 현재 리터당 17.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인 연비가 요 19인치 조합이 리터당 14km인데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참고로 공조 시스템은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거의 사용을 했고 열선도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이렇게 수동으로 켜야 되는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내등 같은 경우는 호박등이 없어요. 전부 다 하얀색 등이 들어갑니다. 하얀 등이 들어가고 요 중앙 램프도 하얀 등이 들어가요.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